네. 결국 목적은 서울의 내 집 마련이거든요. 결국은 뭐 서울에 내 집 마련이겠죠. 네. 제가 볼 때는 네. 강명 1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합원 문제 때문에 이주가 조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작년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주가 계속해서 좀 더 밀리고 있는데 네. 완성이 되면 11구역이 광명 전체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쌀 거고. 네. 그래서 매도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 15구역에 있는 프루지오 센트베리를 먼저 매도하고 11구역에 거주해서 비과세 받고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된 건가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광명 뉴타운에 입주권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도 순위랑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광명 뉴타운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광명 뉴타운 11구역 하고요. 네. 15구역이요. 15구역, 11구역과 15구역. 네. 자, 어디를 먼저 매수하셨을까요? 11구역을 2017년 그 등기 날짜로 얘기 드리면 10월 달에 등기를 했고요. 네. 예. 15구역은 등기 날짜로 얘기하면 2018년 3월에 등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취득을 하셨는데, 자, 향후 전망과 그리고 매도 순서라든가 앞으로 어떤 투자 계획 가지고 계셔야 되는지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강명 11구역을 보유하고 계신 거고 강명 사거리역 바로 앞쪽으로 네. 11구역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 15구역이라고 하면 광명 프루지오 센트베르 네, 맞아요. 지금 여기 다음 달 입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달 입주인 15구역을 네. 가지고 계시고 네. 근데 지금 둘 다 본인 명의예요? 11구역은 신랑 명이고요. 네, 15구역은 공동 명입니다. 공동 명의고 네. 근데 일반 입주권이 둘 다 나와요? 5년간 재당첨 금지일 텐데. 11구역 같은 경우 네. 2018년 10월 이전에 등기친 거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예, 입주권이 나왔는데요. 15구역? 11구역이요. 11구역? 이게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2017년 4월에 4월에 계약하고 매수하신 거예요? 네. 4월 매수. 네. 그래서 지금 11구역과 15구역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궁금하신 네. 내용은 매도 순서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거주하실 거죠? 아니요. 사실 네. 저희는 이 두 개를 정리하고 서울로 오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개 다 정리하시고. 네. 결국 목적은 서울의 내 집 마련이거든요. 결국은 뭐 서울에 내 집 마련이겠죠. 네. 제가 볼 때는 네. 강명 1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합원 문제 때문에 이주가 조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작년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주가 계속해서 좀 더 밀리고 있는데 네. 완성이 되면 11구역이 광명 전체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쌀 거고. 네. 그래서 매도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 15구역에 있는 프루지오 센트베리를 먼저 매도하고 11구역에 거주해서 비과세 받고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11구역에 거주하고요. 네. 근데 네. 지금 서울로 입성하는 게 목적이 내 집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광명 11구역은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 그러니까 강남권이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한강변 라인에 있는 지역 빼고는요. 네. 광명 11구역에 있는 입지가 훨씬 더 좋아요. 네. 아파트 상승폭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광명시 통틀어서. 광명 같은 경우는 네. 수도권, 경기도지에도 불구하고 광명은요. 경기도에 원래 있던 지역이에요. 광명이라는 지역은. 네. 이 지역이 뭐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냥 광명시라는 지역인데 이 뉴타운이 완성되고 네. 아래쪽 철산 주공이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요. 네. 일반적인 전체 뭐 다른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 3기 신도시 막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신도시 규모보다 커요. 네. 전체가. 그러면 전체가 다 바뀔 거예요. 광명 전체가. 그게다가 네. 7호선 역세권이잖아요. 네. 근데 7호선이 서울로의 접근이잖아요. 서울로의 접근. 근데 두 코스만 가면 어디냐면 지벨리예요. 지벨리. 지벨리가 네. 구로 디지털 단지 지벨리에 종사원 수가 20만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없거든요. 네네. 주변 지역에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대체하는 그 수요를 대체하는 지역이 광명이에요. 그게 새 아파트가 지금 공급이 되고 뉴타운 앞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수요들은 뉴타운 쪽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그러면 서울의 공급이 다른 너무 지역, 많아서요. 그러니까 서울의 다른 지역에 가는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강명 11구역이 서울에서 뭐 한강변 라인에 있는 구들, 뭐 마용성이라든지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뭐 이런 송파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지역의 가격대를 가는 것보다는 아마 광명 11구역에 계시는 게 훨씬 더 투자적인 측면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주변에 네. 공급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 앞으로 공급이 많다라고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지역에 공급이 많아지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 시기에는 전세 물량 때문에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점차 완성이 되면요. 그 안에서 대장주인 지역 있죠. 네. 대장주 아파트는 그만큼 힘이 계속 받아요. 우리 강동구에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에 강동구에 고덕 주공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들 있죠. 그라시움이라든지 네. 뭐 베르르츠라든지 이런 아파트들도 입주 시기에는 좀 전세 물량을 털지 못해서 고민을 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대장주, 그러니까 지하철 역세권 가까이 있고 대장주 아파트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15구역보다 대장주는 11구역이 될 거 아니에요. 네. 11구역은 그에 대한 입주 물량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11구역은 올해 앞으로 한 10년, 입주까지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 정도, 지금 뭐 얘기로는 5년이라고 하지만 좀 길게 더 잡아야 될 거예요, 아마. 네. 사실은. 그러면 2020년은 한 7, 8년? 뭐.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렇게 네. 해서 옮겨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매도하셔갖고 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을 더 네. 실현하는 게, 지금 뭐 시장상에서 서울에 들어간다고 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뭐 상승한다 이것보다는 이 두 아파트가 완성되면서 상승할 것들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남아있어요? 네. 15, 그러면 좀 오래 길게 보유를 둘 다 하고 있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